누구나 한 번쯤 다윈의 진화론을 들어봤을 텐데요.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생물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한다입니다. 생물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 그 과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부터 볼 영상은 진화를 거듭해 100년 뒤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물에 관해서예요.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쥐. 쥐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귀엽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엄청 해로운 것 같지도 않은데요. 하지만 작고 아담한 겉모습과는 달리 쥐는 오랫동안 인간에게 큰 위기를 가져다 주었어요. 인간이 수확한 농작물을 다 먹어치우고 전기선을 끊어먹거나 식량을 오염시켜서 전염병을 전파하기도 했죠. 그래도 그동안 쥐약으로 쥐를 퇴치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데요. 쥐약엔 와파린이라고 해서 쥐의 뇌출혈을 유발하는 성분을 사용합니다. 미국 라이스 대학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이 와파린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이 사용된 쥐약으로도 이젠 쥐를 퇴치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대요. 독일과 스페인에서 거의 모든 쥐약에 저항력을 갖고 있는 슈퍼 생쥐가 발견된 것인데요. 유럽 생쥐의 유전자가 변화한 것이 원인이라고 해요. 슈퍼 생쥐에서 발견된 새로운 유전자는 원래 알제리 생쥐가 갖고 있던 고유 유전자인데 유럽 생쥐와 알제리 생쥐가 이종 교배를 해 두 종 사이에 커다란 유전적 장벽이 있는데도 유전 물질을 전달해서 진화하게 된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100년 후 인간은 식량과 도시를 약탈하러 오는 엄청난 쥐떼를 맞이해야 할지도 몰라요. 코끼리. 우리는 어렸을 때 육지에 사는 가장 큰 동물은 코끼리라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코끼리는 현재 지구 최대의 육상동물로 평균 5에서부터 7톤 정도고 기록상으론 최대 10톤까지 나가는 코끼리도 있었다고 해요. 덩치가 큰 만큼 코끼리는 큰 상아를 가지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코끼리의 큰 상아가 인간에게 하얀색 금이나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면서 엄청난 가치가 매겨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탓에 코끼리는 밀렵꾼들에게 계속 위협을 받아왔어요. 현재 코끼리의 상아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요. 그 원인도 인간에 의한 밀렵에 있어요.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인간에 의해 코끼리가 진화한 것이죠. 인간은 큰 사이즈의 상아에만 관심이 있어서 상아 크기가 작거나 아니면 상아가 없는 코끼리는 포획하지 않아요. 이에 따라 코끼리들은 스스로 진화를 통해 상아를 없애버렸고 또 상아가 작거나 없는 코끼리만 살아남은 탓에 작은 상아를 가진 코끼리의 유전자만 다음 세대로 전해진 것입니다. 약 5천만 년간 이어져 온 코끼리의 유전자가 불과 100여 년 만에 인간에 의해 바뀌어버리고 만 것이죠. 코끼리가 인간에 의해 멸종만 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 사람들은 모두 어금니가 없는 코끼리만 보게 될 수도 있어요. 달팽이. 육지에서 사는 가장 큰 동물이 코끼리라고 하면 달팽이는 가장 작은 생물 중 하나예요. 하지만 이 작고 느릿느릿한 생물도 코끼리와 똑같이 진화 과정을 거치고 있죠. 비가 오고 난 다음 숲이나 풀밭에서 이 귀여운 생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사실 달팽이는 어둡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썩은 식물을 먹고 있을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달팽이를 몇십 년 동안 쭉 관찰하면 우리는 달팽이가 진화하는 과정을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기후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태양의 자외선이 강해지면서 달팽이의 색이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달팽이 껍질에 있는 줄무늬 모양을 한번 볼까요? 1960년대의 달팽이와 비교하면 색이 꽤 연해진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달팽이의 색깔이 옅어지는 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진화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두운 색일수록 열을 잘 흡수하는데 달팽이도 자기 껍데기 속에서 산채로 삶아지긴 싫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덜 흡수하는 옅은 색으로 진화해가는 것이고요. 아마 100년 후에는 거의 모든 달팽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색이 옅어져 있겠죠? 거미.
그렇다면 거미의 진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거미는 100년 후에 어떻게 진화해 있을까요? 물론 거미가 코끼리처럼 큰 사이즈로 진화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과 가까운 곳에서 서식하는 거미들은 안 좋은 쪽으로 진화해 나갈 수도 있죠. 도시에 사는 거미는 인간에 의해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요. 인간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더 빠르고 더 똑똑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러한 진화 과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100년간 거미는 더욱더 크게 변하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독을 만들게 될 거예요. 즉, 인간의 근처에 서식하는 거미들이 인간에게 맞서기 위해 위협이 되는 독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람. 진화에 대한 이야기에서 사람이 빠질 순 없겠죠? 사람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주 오랫동안 복잡하게 진화해 왔습니다. 두 발로 서고 고차원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터득하고 물건을 집을 수 있는 엄지손가락을 갖게 되었죠.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떻게 진화해 나갈까요? 어쩌면 엄청나게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은 진화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전체적으로 키가 커졌어요. 충분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진 덕분에 100년 전 사람보다 평균 신장이 7cm나 더 커졌죠. 앞으로 100년이 지날 때까지 사람의 평균 신장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색도 변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의한 자외선의 증가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피부색이 점점 진해지고 있는 거죠. 언젠가 우리가 화성에 가게 된다면 붉은 행성의 개척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만 할 것이에요. 하지만 화성은 지구보다 중력이 작기 때문에 화성에 사는 사람들은 키도 많이 커지고 또 어쩌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눈도 더 크고 빨갛게 진화할지도 모르죠. 곰. 곰은 숲속에 살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말하는 호랑이와 돼지, 토끼 친구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북극곰부터 축구장의 마스코트 곰까지 세상엔 많은 종류의 곰이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회색곰과 백곰에게 진화에 관련된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인간은 곰의 생활과 진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곰이 지낼 서식지가 줄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의해 빙하가 녹으면서 백곰들이 점점 서식지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일부 백곰들은 남쪽으로 이동했고 회색곰과도 교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곰이 백곰과 회색곰의 잡종곰인 뉴 하이브리드 곰이에요. 아직 정식 이름은 없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유전자 교배에 의해 진화하는 새로운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2006년 처음으로 이 뉴 하이브리드 곰이 야생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곰이 앞으로 100년 동안 어떻게 진화해 나갈진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마뱀. 1971년 동물학자들에 의해 크로아티아 코피슈테 섬에 사는 도마뱀 10마리가 무르차라 섬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십 년 후 동물학자들이 다시 무르차라 섬에 갔을 때 원래 살던 섬에서 주로 곤충을 잡아먹던 도마뱀들이 무르차라 섬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소화할 수 있도록 소화기관이 진화한 것을 발견했죠. 또한 1930년대 미국에서 불개미가 나타났을 때 많은 종의 도마뱀이 불개미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마뱀이 불개미에게 잡아먹힌 건 아니었고요. 살아남은 종은 개미를 몸에서 떼어내기 위해서 춤과 같은 동작을 익혔습니다. 도마뱀의 후손들은 더욱더 효과적으로 춤을 추기 위해서 다리가 길어진 형태로 진화를 거듭했죠. 그리고 호주 도마뱀의 한 종인 스킨크 도마뱀은 알 대신에 새끼를 바로 낳는 것을 동물학자들이 발견했는데요. 새끼가 태어날 때까지 몸속에서 알을 품고 포유류처럼 새끼를 낳도록 진화한 것입니다. 이 진화 과정들을 대입해보면 어쩌면 100년 후엔
긴 다리로 춤을 추면서 뭘 먹어도 소화가 가능하고 사람처럼 새끼를 낳는 도마뱀이 나타날지도 모르겠네요. 거미, 그렇다면 한번 거미의 진화를 살펴볼까요? 안 좋은 쪽으로 진화해 갈 수도 있죠. 즉 인간 근처에 서식하는 거미들이 인간에 맞서기 위해 위협이 되는 독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될까요? 긴 다리로 춤을 추면서 뭘 먹어도 소화가 가능하고 사람처럼 새끼를 낳는 도마뱀이 나타날지도 모르겠네요. 세상에.